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돈 쓰는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 헬로 머니코치 순서인데요. 이번에 사연을 신청하신 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 28 은주 씨에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벌써 낙엽이 지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은주는 올해가 가는 게 서운해? 그럼 내년엔 또 한 살 먹잖아. 그럼 자긴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게 기분이 좋아? 난 내년이 너무 기다려져. 왜? 왜냐면 내년 가을에 난 은주 씨와 결혼할 거니까. 몰라.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은 은주 씨. 그녀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문제는 1년 동안 어떻게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였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결혼. 모아놓은 돈도 적고 재테크에 관심도 없던 은주 씨에겐 혼수장만 하는 게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가만히 있자.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4천만 원은 필요할 텐데 가진 돈은 1,000만 원. 나머지 3천을 1년 안에 어떻게 모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은주 씨. 그녀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머니코치의 현명한 조언이 절실하다. 네, 오늘의 주인공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부럽기만 한데요. 나름의 고민이 또 있었군요. 혼수장만에 필요한 4천만 원이라는 자금, 과연 1년 안에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안에 4천만 원 모으기라 언뜻 좀 비현실적이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목표대로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그 대표님, 이 사연의 주인공의 꿈이 너무 야무지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돈을 모아야 할 때 목표가 뚜렷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동기유발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돈을 모으기가 무척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인공의 재무 상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아둔 돈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네. 주인공은 아직 28살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가 없고요. 또 그동안 불입한 적립식 펀드의 평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적금에 들어있는 30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갯돈을 내년에 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은 이거보다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둔 돈은 1,000만 원. 근데 보니까 주인공 월급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예요. 적지 않은 월급인데 이 월급 관리만 평소에 잘 해두었어도 이미 어느 정도의 돈은 모을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주인공의 씀씀이가 그렇게 알뜰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모아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조금 무지한 상태에서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혼의 직장일수록 자신의 돈 씀씀이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평생토록 부자로 사느냐 아니냐는 대부분 20대의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첫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 30대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갖게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 30대 월급도 처음 받아보고 하니까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고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생각만큼 행동에 잘 옮겨지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받은 월급 260만 원 매달 어떻게 이 현금을 썼는지 현금 흐름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용돈 57만 원,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2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과에 치료비를 쓴 것이 2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보험을 3가지나 들고 있네요. 보장성 보험료 23만 원,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각각 10만 원, 30만 원을 납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돈은 2년 넘게 불입한 적립식 펀드에 매월 40만 원, 은행 적금에 10만 원, 그리고 이제 막 불입을 시작한 갯돈 50만 원씩 합해서 260만 원을 매달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수입은 꽤 좋은 편입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 월 260만 원은
특별히 여성으로서 적지 않은 소득인데 네. 하지만 그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구조의 돈 관리가 지금 결혼 자금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지혜롭게 쓰질 못해서 돈을 모질 못했다 하는 예. 말씀이신데요. 저도 뭐 찔립니다. 근데 대표님, 뭐가 문제인지 정말 꼭 그냥 찍어서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총소득 중에서 60%가 넘는 163만 원 정도가 잉여자금으로 매월 생기거든요. 네. 대단히 많은 양의 잉여자금이 생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재무 목표가 명확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좀 기준을 정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놓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3가지가 넘는 보험 네. 그리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계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미래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보험 부분이었는데요. 보니까 종신보험료가 23만 원씩이나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집안에 가장이 많이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한때 유행처럼 번진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가계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가장이 네.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뭔가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모아놓은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신보험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 아직 있거나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소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대신 실손보험 중심으로 저렴한 보험에 좀 가입을 하고 나머지의 잉여자금은 좀 더 필요한 쪽으로 돌리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을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라는 말씀하셨네요. 당장 해약하러 지금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종신보험 말고도요, 보험 2가지를 더 들고 있어요. 지금 연금보험 10만 원, 저축보험 3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2가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든 보험인가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때가 여러 번 있죠. 네. 결혼할 때, 그리고 주택 마련할 때,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러면 은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네. 순서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이분은 저축 스타일만 보면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주택도 안 마련하고 자녀도 없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이럴 분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의 경우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위한 것 또는 10년, 20년 후에 장기의 문제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미혼이신 이 사례자의 경우는 결혼과 주택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돈을 쓰시고 나머지를 먼 미래에 쓰셔야 되는데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드시고 예. 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하셔서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연금보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해약하시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답지 않게 개를 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뭐 우리가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 예.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개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몰아주기. 예, 몰아주기죠. 예. 몰아주기. 물론 그 처음에 받는 사람은 일정한 이자를 내야 되고요. 나중에 받는 사람은 모여진 이자를 나중에 받는 그만큼 수령하는 건데 그렇죠. 나중에 받으시는 분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월 1%의 이자이기 때문에 연 12%의 이자지만 네. 중간에 받으시는 분은 먼저 쌓였던 이자를 받지만 나중에 또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0%인 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잘 계산해 보시면서 상품을 조금 선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개를 모아서 하는 주인이 개주가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가 도망을 간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되죠. 경우에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목을 위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모아서 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자.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고 저도 권유를 드리는 편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안전성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지금 꾸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다시 원래 있는 그 문제를 좀 돌아가서요. 월 수입 260만 원의 미혼 여성 내년까지 결혼 자금 4천만 원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씀씀이를 조금 조절하시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용돈을 한 45만 원을 좀 줄이고요. 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그대로 20만 원, 그리고 병원비 20만 원 당분간 그대로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갯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네 가지는 꼭 필요한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 125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남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험을 조정해서 계속 유지할 연금보험 10만 원, 그리고 새로이 가입할 실손보상보험 5만 원, 청약저축 5만 원,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혹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변행 유니버셜 보험 10만 원에 보장성 특약 5만 원을 넣으면 아마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 다 해결이 돼서 나머지 9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돈은 상호저축은행에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시도록 그렇죠. 네.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 7, 8% 정도의 금리도 주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돈을 1년 동안 모으신다면 한 1,020만 원이 넘는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예약 환급금, 내년 5월 달에 타는 갯돈, 네. 합하면 1,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펀드가 뭐 내년 정도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한다면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든가 아니면은 결혼 예산을 조금 줄이시면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님께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9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좀 더 일찍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처럼 시집 장가 가야 되는 젊은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도 요즘에 간혹가다 상담의 케이스들을 보면 결혼 시기를 6개월 정도 미뤄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요? 예, 예. 그 주식과 관련된 펀드에 많이 묶어놨다가 네. 요새 주식 시세가 안 좋으니까 당장 그 돈 가지고는 십장가 못 가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혼의 경우에는 하여튼 결혼과 주택 마련 같은 눈앞에 목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또 이직이나 뭐 이런 유학 이런 계획 때문에 수입의 변동도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단기, 중기에 치중하도록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이나 또는 저축성 보험 같은 이런 보험에는 5%, 10% 미만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계좌만 만들고 준비 단계만 맞춰놓는 것이지 너무 무리하게 많은 부분을 장기 상품에다 넣었다 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보험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로 오랜 동안 유지하는 플랜을 가지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대부분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게 뭐 친구, 지인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네네. 강제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만 원, 5만 원 얕보지 마시고요. 3만 원씩 20년 납입하는 것은 실제로 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상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그럼요. 1년 동안 모아도 30만 원이 36만 원이고요. 10년 모으면 360만 원이 원금인데 네. 3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살 때는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3만 원짜리 보험 가입할 때는 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네. 생각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 중기 중심으로 많은 플랜을 세우시고 장기는 그저 시작하는 의미 정도로 플랜을 세우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 젊은이들 향한 따끔한 충고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보험의 경우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재무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조경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국민들이 초절약 모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도시락이, 또 프랑스에서는 집에서 직접 구운 빵이 트렌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족들과 빙 둘러 앉으셔서 우리 가족의 씀씀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함께 이 건설적인 대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